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네, 벌써 4강째인 것 같아요. 저 잘하고 있나요? 지금 계속 강의를 이어가면서 매번 긴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거 더 개선시켜주면 좋겠는지 그 응원 댓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메시지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역할적인 게 있어요. 그게 용어적으로 보면 스폰서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파트너라는 용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스폰서는 어쨌든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나를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고 이 사업을 접하게 해주신 분, 그리고 함께 일을 가르쳐주시고 풀어가시는 분을 스폰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스폰서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대1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구성원, 나와 함께 일할 파트너 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과 어떻게 일을 풀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그리고 결론적으로 팀을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와 함께 하기로 한 그 한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첫 번째 파트너가 있었겠죠. 저는 사업을 이 일을 부업으로 만났고 저의 파트너, 첫 번째 파트너도 부업자였습니다.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디렉터이신 우리 김재현 사장님이 저의 첫 번째 파트너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첫 파트너가 생겼을 때 저와 저의 파트너이신 분과의 사업 사인 기간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파트너에 대한 가이드를 잘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이 일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랬을 때 그래도 그나마 그분과의 저의 안에서는 뭐가 존재했냐면 제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분과 저에게는 기본 관계적인 신뢰가 있어서 무리 없이 그 관계로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고 잘 이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항상 이런 행운이 오진 않잖아요. 저한테 이런 행운이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다 보면 가까운 지인이든 또는 파트너의 파트너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의 팀과 또는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이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 지난번 강의했던 것처럼 저의 가용 시간을 확인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용 시간을 쓸 계획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결심과 결단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 일을 막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소비자로 막 드셨다가 그냥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일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서 이 일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안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이고 막 부업자 분이신데 막 무리하게 어디도 가셔야 되고 뭐 또 하셔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으로 이 일을 만난 사람들은 이 일을 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돼서 나는 못하겠어라고 벌써 이렇게 뒤로 물러서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가치나 크기만큼의 어떤 대가 지불의 범위를 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수입적인 목표라든지 이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결과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범위나 수준에 맞춰서 가이드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가이드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소비자로서 가졌던 느낌이든 사업자로 가졌던 느낌이든 그 느낌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소비자를 먹다가 사업을 한 경우이든 또는 사업자로 바로 들어온 경우이든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여러분조차도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생각하시고 가이드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가이드 로드맵이 될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는 거 많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지만이 상황적인 이해나 공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첫 귀하고 귀한 파트너가 생기셨습니다.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 가정에서 접하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랑 참 이 일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처음 시작하고 처음으로 파트너가 생기셨을 때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는 어떤 역할 모델하고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이 이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데 학교를 가야 되고 뭣도 배워야 되고 꼭 필요한데 가이드를 안 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가기 싫다고 해도 그곳에 데려가거나 꼭 해야 될 역할을 주어지는 것처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생겼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가용 시간이나 목표에 따른 로드맵을 짜주시는데 그 안에서 파트너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또는 파트너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정확하게 가야 될 장소와 이 일에 대한 알아볼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다 누구나 성공했을 건데요. 정말 이 일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성공하려고 하면 올바른 가이드를 받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 기회를 못 만나시는 파트너분들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귀하디 귀한 파트너를 보호하고 또는 그 귀하디 파트너가 힘들까봐 염려해서 이렇게 보호 바리케이트를 치시는 스폰서님들 덕분에 그러다 보면 그 파트너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나 모멘텀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생기면 잘 키우셔야 되잖아요. 잘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왜? 나처럼 또는 스폰서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저처럼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 파트너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나를 대신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 정확하게 안내하셔야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것 그 이상으로 비전을 보고 방향을 잡고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폰서로서 올바른 장소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폰서가 이제 파트너가 생겼다고 하면 처음에 가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내가 다 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조건부로 제한 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트워크 하시면서 내가 한 라인 풀어줄게 내가 사람 달아줄게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공수표 남발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처음에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이 일을 하면서 의존적이고 뭔가 이렇게 남한테 의지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겨 남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파트너를 만들어놔요. 과잉보호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죠? 그런 것처럼 뭐든지 다 해주고 다 챙겨주고 다 하다 보면 독립적으로 이 일을 하는 방법을 모르고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안내하실 때 이 일은 독립적이게 개인이 하는 일이고 그 개인이 하는 일을 혼자서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같이 만들어가면서 백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나 책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처음에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의존적이거나 자기 개발을 안 한다거나 이 일의 대가 지불을 안 한다고 하면 그분의 개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죠. 이를 100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천히 그분들이 이 일을 책임지고 주도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우선시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가이드 하실 때 너무 다 물려주시면 안 돼요. 밥을 떠먹여 주시면 안 되고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트너를 대면하시고 파트너들 가이드 하실 때 때로는 기간을 정한 후원 또는 어떤 횟수를 정한 후원도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그 파트너를 성장시키고자 계속 후원 미팅을 다녀도 그 파트너가 스폰서는 언제든지 나에게 미팅을 해줄 거니까 스폰서는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쪼르륵 달려오실 거니까 나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본인 자기 개발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제가 했던 시행착오 제 경험으로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낙 이렇게 챙기고 저도 처음에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혹시 불면 날아갈까 또는 힘들어서 집에 간다고 하지 않을까 또 어려워서 외롭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 일일이 챙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파트너는 이미 발달 단계가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발달이 조금 더 안 된 의존적이고 어떤 수동적인 형태에 있는 제 파트너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발달 시기에 맞는 성장을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 후원하실 때는 기간을 정하고 후원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그들한테 설정을 해주면 그들이 그 기간에서 본인이 해야 될 어떤 경험이나 마스터해야 될 것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고 주도적이고 정말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신생아잖아요. 제가 부모 자식과 똑같다 그랬어요. 처음 생긴 파트너는 신생아예요. 신생아인데 너무 주도성을 키운다고 해서 처음에 갓 되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막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해보게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 조숙하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상처와 힘듦을 먼저 겪어버려요.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만나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내가 남한테 뭘 제안했을 때 그들이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걸 경험하면 그 거절이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어려움을 먼저 만나게 되다 보면 힘들게 도전하겠다고 용기 냈던 마음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포너님들께서는 항상 파트너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표본 삼고 제가 어떤 복제를 할 때 가장 많은 강의를 들었던 2대1 미팅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실습처럼 계속 기본 한 3번에서 4번 이상은 해 주셔야지만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파트너분께서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프로세스가 생겨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파트너가 매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스폰서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났을 때 이건 좀 사담인데요. 제가 좀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어머님이 엄청 엄격하신 거예요. 엄격하신데 제가 종갓집 종손의 외며느리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음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음식을 시집가서 딱 한 번 해봤어요. 어머니 한 번 싹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그 다음 명절이 돌아왔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너는 그걸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니 하고 딱 잘라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움츠러들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너무 힘들다. 막 그래서 제 스스로가 되게 막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자괴감에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흉보는 거 아니고요. 제가 느낀 느낌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아직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고 있는 모델에 빗대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압하거나 어떤 그 제안을 해버리게 되면 나는 이거 못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성향상 스텝 바이 스텝 밟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난 강의에서 제가 롤모델을 찾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롤모델을 스스로가 못 찾아요. 왜냐면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공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모델을 다 파악하고 롤모델을 찾기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해주면 좋은 메시지가 뭐냐면 파트너분들에 대해서 장점을 빨리 찾아주고 그런 장점과 그런 성향이 비슷한 시스템 안에 성공 모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누구 사장님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 파트너님은 누구누구하고 너무 닮으셨어요. 그분들 이런 걸 잘하는 사장님 이런 걸 잘하셔서 이익아님 성공하시겠네 하는 희망적인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분에 대해서 저랑 닮았다고 얘기하면 저도 힘이 막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메시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파트너가 생기시거나 하시면 시스템을 다니시거나 어딜 다니실 때 늘 동행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얘기는 데리고 다녀라가 아니라 그 파트너가 있는 곳에는 스폰서인 여러분도 가 계셔야 됩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떨어져 있는 신생아나 어린아이들은 불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온전히 그 장소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스폰서들과 비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혼자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처음에 손잡았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게, 함께 해줄게라는 그 마음처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의지가 됩니다. 스폰서의 역할은요, 잘하고 잘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늘 내가 의지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우리 엄마라고 하는 존재,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일을 먼저 알려주고 먼저 해주면서 일을 같이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품어주셨던 부모님들처럼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역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데요. 늘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늘 그 파트너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파트너보다는 하나라도 더 먼저 알고 알려주겠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스폰서는 먼저 한 발을 걷고 먼저 내딛어서 그 길을 터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은 그 눈길 자국을 파트너가 따라올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안심하고 걸어가지 않을까요? 파트너가 생기신 그 기쁘고 소중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파트너가 생겼다고 하면 그 소중함과 그런 마음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책임감도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너가 생기면 뭘 해줘야 될지를 고민하시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서 올바르게 가이드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늘 끝까지 평생 동반자로서 가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신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생의 손을 맞잡은 동행자가 생기신 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멋지게 이 일을 함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